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시험 성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잘 보시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내신을 대비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또는 제대로 했다 라는 것과 그것이 아닌 거의 기준, 그거를 조금 정확히 알고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내신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를 조금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쉬운 공부법은 아니에요. 완전 고생하는 거고 되게 힘든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이런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은 또 여기에 맞는 방법을 연습하고 몸을 천천히 적응시켜 나가시면은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내신 공부법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최대한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안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번에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재도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신 시험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시험을 봐도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기준선이 잘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어 내신 시험에 대해서, 내신 시험이란 뭔가 그것부터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내신 국어는요, 한마디로 암기가 8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 같은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차근차근 잘 읽고 글을 잘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다 맞추고 풀 수 있다. 애초에 그 시험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것보다 그냥 글을 잘 읽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있어요.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력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여기서 이거 이렇게 설명했어 라는 문장이 생각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번에 시험 범위에서 나올 수 있을 것들, 이게 100가지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몇 프로를 기억하고 있어? 몇 퍼센트가 기억이 나고 있지? 그 퍼센테지를 높이는 거, 그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 기억의 영역,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에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컨대 여러분들이 내신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이번 시험 범위 내용들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얼만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확히 나오는지 아닌지, 그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했다 아니면 공부가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것만이 이제 유일한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내신 국어의 특징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마디로 성실성 시험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국어의 본질은 암기가 8할이니까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는 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신 국어 대비 방법입니다. 총 10단계, 10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평소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개학 직후부터 시험 기간 직전까지. 그때 평소에 그냥 매일매일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험 기간이 시작한 다음에 시험 한 4주 전부터, 또는 조금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은 2주나 3주 정도, 요때 해야 되는 것들 이만큼 6가지, 평소에 해야 되는 것들 4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일단 첫 번째, 학교 수업 필기 및 수업 시간마다 질문하기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 내용이랑 질문했던 거를 자습서에다가 정리하시는 거야. 자습서에다가 정리하시는 거. 이때 프린트도 같이 한다.
세 번째, 자습서를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때 국어사전도 쓰셔도 되고 따로 정리해야 될 거는 포스트잇도 써라. 그런 거고 그거가 끝나면은 이제 펜터치 회독이라 그래가지고 본문이랑 주변에 있는 텍스트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어라 그런 건데 그것도 하시고 그거를 다 하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킹 암기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웠다. 뭐 컴사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려가지고 글자를 외울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학습 영상을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자습서에다가 공부하실 거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 6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공부한 내용을 A4 용지 한쪽에다가 정리하실 거야.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셔야 돼요. 7번째, 문제를 푸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분석하면서 푸는 법. 이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푸시고 나가지고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야. 이 단원에서는 이런 몇 가지 뭐 7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따로 정리하실 거고 틀린 거는 실수도 따로 모아두실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추가 자료 드릴 거거든요. 위에 있는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다. 계속해서 무한대로 공부한다 아시면 되겠고 마무리 학습 시험 직전까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킬러 문제 탐구하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최상위권들이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속기식 필기를 하고 수업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평상시에 계속하는 거라 그랬죠. 일단은 첫 번째, 속기식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필기를 그냥 필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속기, 빠르게 적는다라는 필기라고 적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필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러죠. 저 수업 시간 때 필기는 너무 잘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두는 필기를 그대로 적는 거 그런 건 열심히 하시잖아.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기본인 거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속기식 필기가 뭔가 일단 그거를 한번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왼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EBS에 있는 소설 작품 강의예요.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듣는 내신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 거고 여기서 나오는 작품은 김유정이라는 소설가의 봄봄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동백꽃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얘네들이 조금 더 어른이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필기, 제대로 된 필기, 그게 뭔지, 좀 속기식 필기라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구경해 보세요. 아래쪽에 한번 가볼게요. 이 중약 부분도요. 장인이랑 내가 나는 점순이의 그 말에 힘입어서 더 격렬하게 대응을 하는 거지 갈등을 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여러분 잘 봐.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매를 얻어맞은 것은요. 둘이 몸싸움을 하고 나중에 매를 얻어맞은 것은요. 뒤에 또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시되는 이 부분이요. 이 작품을 시간 순서대로 했을 때는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자, 봐.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갑자기 나는요. 장인이랑 몸싸움 하던 나는요. 이제 다 진정이 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굉장히 어리숙하죠. 그래서 착하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어는요. 여러분 담배에 한 봉을 넣어주고 이거 다 뭐야? 회유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인 거지. 맞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 올 가을엔 가을입니다. 가을엔 이 성례 문제로 지금 대립을 하는 거야. 꼭 성례를 시켜주마. 점순이랑 결혼시켜줄게. 물론 안 지키겠죠.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가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일 시키는 거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아니 이게 무슨 말? 자 나는요 장인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한테 담배도 주고 나한테 올 가을에 성례시켜줄게. 어쩌쩌 결혼해줄게 하게 시켜줄게. 그 대신 일 먼저 이렇게 말하는 장인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자 어리숙함 이게 해학적인 요소야. 계속 가볼게요. 자 그다음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 뭐야, 장인한테 또 속아 넘어가네? 아휴,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야. 아까 우리 보기박스가 독자와 이 인물 간의 그 아는 것에 어떤 시각 차이가 발생한다, 상충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은 남의 그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펫으로 적다 보니까 글씨체가 조금 엉망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속기식 필기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다가 분필로 그려준 거 그거 그대로 적는 거는 필기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말을 그냥 대본을 다 적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속기식 필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이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필기만 봐도 수업 내용이 마치 동영상처럼 그대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먼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장인이랑 나랑 서로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했어. 점순이가 나를 꼬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에 힘입어가지고 내가 장인이랑 몸싸움을 하고 매를 얻어맞게 된 거야. 어쨌거나 이런 갈등이 점순이의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어지게 된 거다 라고 말해줬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다음에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품의 시간순으로 따지면 결말 부분인데 결말 부분이 맨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앞에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달리라고 해가지고 유달리로 시작되는 부분, 유달리 착한 곳이다.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주인공이 지금 싸운 다음에 뭔가 진정이 됐어. 진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인어른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어리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 이때 장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터진 머리를 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연도 넣어주고 성례도 시켜줄 때 그렇게 해서 회유하려는 행동 세 가지의 행동이 나왔는데 이거 세 가지는 모두 장인이 나를 회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주마 라고 했는데 이 성례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은 나와 장인의 갈등, 대립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 이걸 성례를 가지고서 대립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의 대립의 원인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장인 같은 경우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이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말이라 그랬어. 당연히 안 시켜준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물론 안 시켜줄 거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바로 일을 시킨다.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을 시킨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장인의 모습을 나는 장인어른 어떻게 본다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본다고. 성례를 시켜줄 거다 라는 말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일을 먼저 해 라는 말도 얘가 듣기는 들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인물이 어리숙하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 바로 해학성이 드러난다 라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요 부분들을 보면서 독자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 이때 모든 걸 파악한다는 건 뭐겠어요? 장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나는 모르지만 독자들은 알고 있어. 또 속녀의 바보야 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독자와 인물 사이에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수업 때 필기를 속기식으로 적으시면요. 그냥 내가 적어 놓은 글자들만 보고도 선생님의 수업이 모두 다 그대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거는 좋죠. 자,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동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하는 것처럼 선생님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왜 해야 될까?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에 기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봄봄이라는 작품의 자습서 파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왼쪽 같이 선생님이 봄봄이라는 작품의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은 왜 저거를 속기식 필기를 해야 되느냐? 자습서랑 이 선생님 수업 때 필기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말한 거는 내가 장인이랑 매를 맞고 몸싸움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서 이거는 왜 한 거야? 선생님 설명상으로 뭐라 그랬어? 점순이의 말에 힘입어서 싸우게 되었다. 뭐 이런 파트가 있었죠. 자습서엔 설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갈등이 이어지게 된다. 갈등이 이어지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 파트 같은 경우는 결말이다. 결말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파트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달리. 유달리 착한 곳이다. 일단 요 부분을 보면서요.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진정이 됐다 그랬어. 요 부분에서 나는 장인이랑 싸우다가 진정이 됐다라고 말했어. 이거 자습서에 있어요. 자습서에는 이런 설명 안 써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리숙한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습서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우둔한 성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어리숙함도 여기도 어리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 라는 내용을 추가시켜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왜 그런 거야? 내가 장인을 착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터진 머리를 불섬으로 손수 지져주고 희연을 넣어주고 성례를 시켜주고 이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세 가지를 뭐라 그랬어? 장인이 나를 회유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 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줬죠. 그러면서 성례 같은 경우는 나랑 장인이 서로 대립하면서 하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근데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라 그랬어? 올 가을에는 성례를 시켜주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대로 써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콩밭에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이것도 일을 시키고 있다. 자, 회유하여 시키고 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쵸? 회유하는 거 여기 자습서에 따르면 요 마지막 줄만 그런 거지.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었던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여기만 회유인 거야? 이것도 회유고 이것도 회유인 거야. 회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선생님한테는 회유는 세 가지였어. 나 같은 경우는 장인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 그런 거야? 성례도 시켜준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 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 순진함과 어수룩함이 드러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해악성이 드러난다 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다가 독자랑 인물의 시각 차이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야?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독자가 사건의 일부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수업을 안 들었어. 그리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자습서로만 공부했어. 또는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했어. 그렇다면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찝어준 이런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습서를 공부를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 추가 자료를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습서에도 없고요.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내기 위해서 속기식 필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요 부분에서 여기서 장인이 나를 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장인은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고 해보자.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하신 분들은 이거 세 가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이 선택지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선택지란 말이야.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 그런데 수업을 안 들었어. 그러면은 자습서에 보잖아. 회유 몇 개 나왔어. 이거 하나만 회유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차이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신 시험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했어? 하나로 회유했어? 선생님 수업을 안 들으면은 내 생각에는 손수 지져주고 시연 한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성례시켜줄게. 이거 세 가지 다 회유인 것 같거든? 그런데 자습서에는 이거 하나만 회유였단 말이야. 회유가 세 개라고 봐야 돼? 한 개라고 봐야 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 걸 또는 수업을 잘 들을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고민하면서 시간이 많이 날아가는 거야.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 해가지고 자습서에다가 잘 옮겨놓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선택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야. 야, 너네 이거 왜 틀렸냐? 선생님이 여러 가지라고 했었잖아. 야, 자습서에는 한 개밖에 안 써있는데? 말로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유달리 착한 곳이다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어떤 거야? 진정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습서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선택지에 나는 여기서 일단 마음이 진정이 되었다. 나는 일단 마음이 진정이 되었다. 라는 선택지가 나왔다고 치자고.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서 맞다 또는 확신을 가지고서 아니다라고 제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에서 그런 데서 시간이 날아가는 거고 국어는 시간이 부족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원래. 왜? 이렇게 공부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판단하는데 시간을 썼어. 근데 너네가 판단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판단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기식 필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무수하게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거나 확신을 갖고 이건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에서의 싸움,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 따라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만의 독특한 국어라는 과목상의 특징도 또 개입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어는 이제 사람마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능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제거해, 걷어내. 그래서 깔끔하고 아름다운 거야, 문제들이. 그런데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 한두 명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막말로 수능적인 관점에서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 때 이거라고 설명했잖아. 그렇게 반박하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의 해석도 얼마든지 인정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관적인 해석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읽은 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대학교 다닐 때 썼던 교재 또는 뭐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출판사의 책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 선생님들마다 그 작품의 근거 해석의 근거를 찾는 사이트나 뭐 책이 있을 거야 자료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몰래 캐낼 수 있으면 이제 그게 베스트고 아무튼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주관 이런 게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자습서를 100번 외운다고 해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알아내는 것. 저 선생님의 두뇌 구조를 알아내는 게 내신에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고등학교 때 국어학원을 다닌다고 쳐. 그러면은 이거 가능할까요?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첫 번째, 전국에 있는 모든 국어 문제 다 모으는 거야. 이 본범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요. 그래서 그거 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나는 걸리겠지. 그런데 이러면 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 양이 너무 많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시험 소설 한 개만 시험 볼 거야? 작품 몇 개씩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해석을 다 종합해서 주거든. 서로 충돌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시원치가 않은 거야. 야, 이 학교 선생님은 이때 이렇게 했나 봐. 그럼 저 학교 선생님은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답이 이건가 봐. 그럼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그거는 모른다니까. 그 두 번째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선생님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수업 필기를 돈 주고 사요. 또는 녹음 파일을 돈 주고 사, 학교 선생님 수업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선생님이 딱 정리해가지고 교육자를 주는 거야. 대신에 이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좀 비싸고요. 몇 개 없어요. 뭐 자사고나 특목고 전담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지, 뭐 그냥 일반적인 동네 학교에서는 이런 선생님 거의 없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그래도 급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속기식 필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내신 국어의 핵심인 우리 선생님만의 사고방식을 훔쳐오는 거, 거기에 있다. 자습서에 안 써있는 우리 선생님만의 생각, 표현,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속기식 필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한 개 더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틀린 문제 다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특정한 개념이나 파트를 설명하는 선생님만의 표현법, 이거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출하려고 하는 거거든. 수업 시간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어떤 표현법으로 설명하고 있지? 이런 식의 표현법도 맞다고 허용할까? 안 할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범죄자를 조사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뭐 스파이처럼 정보를 캐내는 것처럼 이 선생님의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다. 애초에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이거 답 뭐예요? 어떻게 풀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고. 동일한 개념이라도 선생님마다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나 표현이 다 달라요.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택지를 어떻게 낸다고? 그 선생님이 낸다고.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만들 때 그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자습서에 있는 거 그냥 깡으로 외울 거 아니야. 그건 중학교 공부라고. 중학교는 그렇게 해.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고도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달라질 수 있어. 선택지, 이거는 맞을까? 자습서에서는 애매했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 다 맞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박살나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다. 따라서 뭐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인이 나를 회유하는 거 3개야, 1개야? 자습서에 따르면 1개 있는 건 맞아. 근데 나머지 2개는 회유 맞아 아니야? 그거는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요. 아, 저기 성례 시켜줄게. 그것만 회유야. 아니면은 불솜으로 지져준 거랑 희연 준 거, 이것까지도 3개가 다 회유야.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다고. 수능의 관점에서 보면은 3개가 다 회유가 맞겠지. 근데 선생님이 자습서에 요거 하나만 있잖아. 그렇게 설명하면 어쩔 건데. 방법이 없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검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 그거가 바로 질문하기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뭐 적어도 3개에서 5개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즉석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뒀다가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을 뭐 어디까지 자세하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파고드셔야 돼요. 그렇게 막 물어보다 보면 선생님이 말할 거야. 야, 누구누구야. 너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그러면 그때 멈추세요. 그쪽에서는 이 시험 범위 내에서는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않는다. 그때 알았잖아. 아, 여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딴 것도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기식 필기도 했고 질문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적어놨겠죠. 그리고 특히 아까 속기식 필기한 거 제가 정리한 것도 보여드렸겠지만 엉망이잖아.
이거 바로 정리 안 하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갑니다. 소용 없어져요. 이거 필기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45분 동안, 50분 동안 이거 정리하고 손 빠져요. 적다 보면 글씨 엉망이고 정신 없단 말이야. 힘들지? 근데 쉬는 시간에는 쉬는 게 아니라 이거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바로 날아간단 말이야. 50분 동안 고생한 거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을 최소한 알아볼 수 있게 가볍게 정리해 주는 거. 이거를 쉬는 시간에 해주신다. 질문한 거 같은 경우도 답변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 질문할 때 사용했던 표현도 여러분들이 적어 두셔야 돼요. 그 답변 들을 때 들은 표현도. 그런 것까지 다 적어 주시는 거. 그게 평상시에 해야 될 거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국어 수업을 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수업이 끝나거든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이든 집에 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그날 했던 필기랑 질문 내용들을요. 다시 다 읽어보시면서 핵심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자습서에다가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평소에 할 일입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자습서에다가 정리한 거 있죠. 이거 아까 다 같이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업 때 필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자습서에다가 그대로 옮겨주시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온 다음에 자습서를 보면은 조금 많이 놀랄 거야.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적어준 필기가 거의 그대로 다 있거든. 그러면은 감사한 거죠. 굳이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안 적어도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속기식으로 필기한 친구들은 자습서에 없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적어주셔야 되겠고, 특히 그 부분이 수업을 잘 들은 학생과 아닌 학생, 뭐 수업 안 듣고 학원에서만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거 갈라주는 지점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매우 매우 좋아하세요. 그런 데서 결정적인 문제를 내실 거야. 그러니까 필기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자습서에다가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 뭐 그런 게 있다. 프린트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걔네도 자습서에다가 그대로 다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 버리면 돼. 거기 있는 거 다 쓴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자습서랑 완전히 다른 거야. 막 뭐 새로운 작품이 있거나 막 그래. 새로운 시가 있거나 새로운 소설이 있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프린터를 자습서에다가 붙여두세요. 그러니까 자습서에 붙어있는 또 한쪽에 뭐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습서에다가 붙여놔라. 또 때에 따라서는 프린트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놓는 것도 가능하겠죠. 복사하기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습서에다가 정리해 주시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제 자습서를 공부하시는 거야. 자, 필기 막 하셨고 질문해가지고 막 적어놨어. 그 다음에 그거를 자습서에다가 막 정리해놨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할 준비, 재료 준비만 한 거야. 공부 아직 하나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습서를 공부하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수업 한 날 저녁도 괜찮고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학 첫날부터 오늘 수업한 때까지 자습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행동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자습서를요 그냥 쭉 읽어주시면 돼요. 쭉 읽어주시는데 본문도 읽으셔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텍스트도 읽어주셔야 돼요. 보시는 거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아, 점순이의 말에 힘입어가지고 갈등이 이어져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기서 나는 장인을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는 진정이 된 상태였고요. 여느 사람이면은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거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 방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본문만 한번 읽었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다 읽어보는 거야. 요런 거. 아, 우둔한 성격 이게 여기구나. 희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부르는 이름이었구나. 그 다음에 뭐 맹서는 뭐야? 아, 맹세였구나.
장인의 술수에 넘어가 바짓가랑이를 움켜잡은 이때는 그걸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그때 확인해 주시는 거야. 본문 한번 읽고 옆에 날개 한번 읽는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찾아보세요. 여느가 무슨 뜻이야?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된다고. 빙장의 뜻 뭔지 아세요? 불려살라는 여기 써있지만 괜찮고. 그 다음에 잡아다렸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국어사전 찾아보라니까 막 손이 벌벌벌 떨리잖아. 단어 뜻 적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표준 국어 대사전. 다른 사전 찾지 마세요. AI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이버 사전 쓰지 마.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만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뜻 한번 읽어보고 예문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험 기간 때 다 찾아보는 거야. 교활하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활하다?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건데 자습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뭐 회유하는 행동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정리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내가 정리하고 싶은 거 또는 여기 봤는데 뭐 지금 이게 결말 부분이잖아. 그럼 순서대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포스트잇 쓸 때 주의사항. 이거 포스트잇 붙이다가 밑에 있는 글자 여러분들 지워서 못 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필 포스트잇 여기다 붙여놨는데 막 딴 거 써놨어. 그럼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해야 되는 공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습서 펜터치 회독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습서를 공부하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처음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였고 이번부터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또 공부하라는 거예요. 복습하라는 거야. 반복하라는 거야. 이걸 언제 하라고? 최소한 주 1회. 계약한 시점부터 오늘 수업 나간 데까지 전부 다 매주 한 번씩 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펜터치를 해가면서 본문 읽어주시고 주변 텍스트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펜터치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읽은 글자가 있어. 이렇게 읽었잖아. 이거 안 읽었잖아. 이런 거. 이런데 못 읽었잖아. 깜빡하냐고. 이런데 안 읽었잖아. 펜으로 살짝살짝 표시하면서 읽으면은 여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여기 빼먹고 읽었는지 이런 거 안 읽었잖아. 그거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꼼꼼하게 다 읽으라고 하면은 귀찮아서 중간에 빼먹고 읽는 친구들 너무 많아. 그래서 하는 거다. 이 주변 텍스트 같은 것도 다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자습서 펜터치 회독하기였고 마지막에 이제 자습서 구멍 뚫기가 있죠. 자습서 구멍 뚫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컴사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둔한 성격 지어주시고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거짓말, 회유, 순진함과 어수룩함, 교활함, 그 다음에 술수에 넘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뭐였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는 거야. 지워서 뭐 하시는 거야?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아, 끝까지 장인의 의도를 모르는 나의 우둔한 성격이었죠. 그렇지.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필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지워주시면 되시겠지. 그 다음에 끝까지 장인의 의도를 모르는 나의 우둔하고 어리숙한 성격.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게 희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나를 뭐 해가지고 일시키는 거야? 거짓말로 나를 회유해서 일시켰잖아.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어.
장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함이 드러납니다. 순진함과 어수룩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읽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지워야 돼요? 중요한 거 다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거. 이게 평소에 해야 되는 거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지났어. 주말이 끝났어. 그러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자습서 부분은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생겨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 일주일 주말에 이렇게까지 해놔야 된다고, 자습서를.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사람만이 이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매주 이 작업을 진도 나간 부분 다 완료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까지 한 다음에 예습도 해주면 좋긴 하겠죠. 예습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습은 뭐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습하면 더 좋긴 한데 그 뒤에 거 앞으로 진도 나갈 거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자, 아무튼 이상 말한 이 네 가지 사항들, 요 네 가지 사항들을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셔야 돼? 평소 학기 중에 매일 매주 해주셔야 돼요. 시험 공부 언제부터 하는 거야? 계약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야.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학교 필기하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러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거 자습서에다가 정리하시고 자습서 공부하세요. 국어사전이랑 포스트잇 써가지고. 그 다음에 본문도 읽으시고 주변 텍스트도 읽으신 다음에 반복해서 읽으라고. 회독이야, 회독. 여러 회차 읽으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스킹. 지워서 암기까지 하셔라.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배운 거 총 복습하고 개학 첫날부터 오늘까지 배운 부분 모조리 복습하는 거. 이게 주말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실은요, 이게 국어만이 아니라 전 과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공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분량도 적고, 그리고 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하는 거 다 자습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내고 시험 문제도 그냥 그대로 내니까 벼락치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어쨌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이기고 못한 사람은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뭐 그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이거를 못했는데 중학교 때 시험 진도 나가는 만큼의 것도 이렇게 못하는데 고등학교 수업 속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고등학교 수업 진도? 이 방법에 미리 몸이 익숙해지지 않고요. 해본 적이 없으시면 못하세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잖아.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지. 전국에 한 3,000명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확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최소한 3,000명 정도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극소수 친구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 거야. 수업 필기만 해도 1시간 필기만 해도 막 손이 너덜너덜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점심시간에는 복습하냐 친구들이랑도 못 놀고요. 또 막 친구들이 뭐라 해. 야, 너만 공부하냐? 야, 오버하지 마. 막 그런 얘기도 해.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걸 다 복습하냐고 정신없어. 그런 게 정상입니다. 사실 원래 학원 갈 시간도 없으셔야 돼요. 학교 다니는 거 복습하냐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학원에서라도 어떻게라도 한번 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이렇게까지 안 하시면은 결과를 안 바라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재밌어. 하다 보면 적응되고요. 할만한데? 느낌 들고요. 또 재밌어져요. 그러면서 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안 하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못하고 힘들다 그러지? 몇 번 하다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해놓고서는 왜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울지?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이런 경지에까지 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시험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되는 것들 일단은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시험 기간 때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는 시험 기간 시작 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 시험 기간에 들어섰을 때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뭐 학습 영상을 공부하고 이제 그 내용을 자습서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한쪽에다가 요약 정리한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한다. 그 다음에 문제는 푸는데 분석하면서 풀고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서술형 정리하고 실수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대로 추가대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마무리 학습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킬러 문제를 탐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하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학습 영상 공부하고 자습서에 추가하기. 그런데 일단은 시험 기간에 들어서기 전에 시험 기간 요거 4주치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평소에 해야 되는 거 1번부터 4번까지 완료하시는 거. 이게 1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딱 이제 4주가 남았어. 그러면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완성이 되어 있나? 그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거를 먼저 끝내야 돼. 그 전까지는 여기 올 것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험 기간 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두면은 바로 이제 5단계로 들어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미리 안 해놨다? 그러면은 1부터 4까지를 처음부터 다 해야 되거든.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 식이라면은 아마 제가 제시한 거를 끝까지 못 하실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뭐 아쉽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평상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해놔서 본격적으로 4주 전에 시험 기간에 딱 들어섰을 때 요거는 끝나 있고 바로 요거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강의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뭐 학년별로, 출판사별로, 단원별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본문 설명도 하고 날개 설명도 하고 또 전체적인 단원의 설계라든가 주요 포인트 아니면은 뭐 쉽게 푸는 요령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듣고 이 내용들을 자습서에다가 정리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때에 따라서 뭐 특별하게 문법이라든가 그렇게 문제를 몇 개 더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으면은 거기다가는 추가적인 학습 영상도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런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하는 건데 왜 하는 거냐면은 최초에 시작한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전이야. 그래서 시험 기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시험 범위가 학교에서 진도가 안 빠진 데가 범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는 그런 거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자습해가지고 다 미리미리 끝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최초의 목적은 일단 그거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분들이 진도는 나갔지만 뭐 중요한 것들 그런 거 내가 다시 한번 찝어줄 테니까 일단은 그런 걸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을 저랑 같이 수업을 했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드시 또 정리해가지고 추가해 주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강의 학습이 끝나면은 이제 자습서 분석하고 회독하시고 구멍 뚫고 암기하고 요 작업까지는 바로바로 완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 단계입니다. 6번 단계 같은 경우는 A4 용지 한쪽, 한 장이 아니라 한 면, 한쪽에다가 핵심 내용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핵심 내용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자습서에 있는 거를 다 적는 게 아니야. 이거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맞추라고 하는 거야. 그런 감이 조금 생길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학교 하나도 안 다녔어. 그런데 당장 내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돼. 그때 요것만 딱 공부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게 하는 거.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자습서에 있는 거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습서를 보면서 다 하나하나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짚어주시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은 시험 문제 뭐 적으면 20개에서 많으면 30문제 정도 나오겠죠. 20개에서 30개 찝어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각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뭐 소설에서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뭐 인물 성격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물어보는 거, 그런 거 나올 것 같다. 30개를 적어 두시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미리미리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자습서 공부만 딱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 문제풀이 여러분들 안 하셨잖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감이 조금 떨어지시겠죠. 그래도 처음에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여러 개를 막 문제집도 풀고 내신 교재도 풀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A4 용지가 한 장 생겼다가 또 한 장 있다가 또 한 장 있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 나갈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쪽에다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를 딱 정리했잖아.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자습서를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요것만 정리했으니까 요것만 외우고 시험 보러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종종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80점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목표 점수가 70에서 80이야. 그러면 요거만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70에서 80인 분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70에서 80을 안전하게 넉넉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고 그 다음엔 계속 뭘 해야 되겠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있는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몇 프로만큼 암기했는가, 회상했을 때, 기억했을 때 떠오르는가, 그 퍼센티지로 판단한다 그랬잖아. 그 자습서 내용을 100% 외우는 거. 그거에다가 집중을 하셔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뭐 나올 거 여러분들 감잡으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점수를 내는 건 이거다. 이거 A4 용지 제대로 잘했다고 100점 맞을 거다. 만족하지 말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6번째 단계 A4 용지 한쪽에다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20개에서 30개 찝어가지고 옆에다가 핵심 내용까지 정리해 두는 거. 이게 6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고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서술형 정리하고 실수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본범과 관련된 뭐 내신 기출문제 그런 건데 뭐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푼다라는 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정답은 모르셔도 되는데 어떻게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뭐 쭉 읽어보겠죠. 뭐 옳지 않은 것은 봤잖아. 그 다음에 상황을 과작해서 표현하면 뭐 맞나 틀린데, 틀린네, 맞네, 틀린네, 틀리네, 뭐 이러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답지를 보고 나서 뭐 채점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았어? 그리고 넘어갈 거잖아. 또는 뭐 내가 틀렸어. 틀렸으면은 답지를 보고 이거는 이거 이래서 답이었네. 그러네. 내가 이거 못 봤네. 하고 넘어가시겠죠. 여러분들은 문제 이런 식으로 풀잖아.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시간 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시간 낭비, 종이 낭비, 잉크 낭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잘 보실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을 때 끊어서 보셔야 돼.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하나하나 끊어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눈은 멍청해.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표시해주면서 읽어야 돼. 다음 중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상 특징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돼. 첫 번째, 1번. 상황을 과장했어. 그래가지고 해학적 웃음이 있어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과장한 거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해학적 웃음 있어야 되겠죠.
토속적 방언을 썼어. 그래서 향토적인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렇다면 첫 번째, 토속적인 방언,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거로 인해서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오는지 아닌지, 요거를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비속어 있어야 돼. 그리고 거친 표현이 있어야 돼. 이거를 섞어 써가지고, 인물 간의 대결 현장. 이거가 생생하게 묘사되는데 얘네 둘이 사용되어야 돼. 그렇다면은 인물 간의 대결 장면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비속어랑 거친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얘네 둘을 사용함으로써 생생하게 묘사되는 거라는 효과까지 거둬야 돼.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4번. 계절적 배경인 봄이. 애초에 이 작품이 배경이 봄이어야 돼. 그런데 이 봄이 인물의 심리적 변화와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봄으로 인해서 원래는 뭐 겨울이었다가 봄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야 되면서 추가적으로 사건 전개가 봄이라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5번. 사건이 발생한 순서랑 서술의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역순행 말하는 거잖아. 독자가 이후의 전개 양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되면서 예측도 가능해야 돼. 자, 애초에 처음에 풀 때부터 어떻게 풀었어요? 쪼개서 풀어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풀었죠. 사실 이거는 국어 문제에서 기본입니다. 이렇게 안 푸는 사람들은 국어 문제 풀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푼다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분석적으로 푼다 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를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체크해야 되고 이거 체크해야 되고 이거 체크해야 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인데 체크해야 될 게 몇 개야? 10개가 넘죠? 한 선택지당 2개에서 3개, 4개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분석적으로 푸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 해가지고 숙제로 문제 풀었어요. 갖고 왔어. 근데 그 문제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표시가 다 되어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원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두 번째, 왜 굳이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 그냥 눈으로 하면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너네 눈을 믿지 마. 너네 눈을 믿지 마. 수능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계속해서 이거 쪼개서 풀라고 하잖아. 너네가 못 쪼개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네 눈이 실수할까 봐 그래, 못 읽어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쪼갰으면 됐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그게 더 멍청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조건 문제 풀어오실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분석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적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다 푼 다음에 채점까지 했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상황을 과장해서 해학적 웃음을 유발한다. 이 말이 자습서에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있다면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체크하시는 거야. 토속적 방언을 활용해서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 그냥 아무거나 막 만든 거겠어요? 자습서에 있는 말이란 말이야. 자습서에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한 200문제 있다라고 쳐봅시다. 처음부터 준비 시작 해가지고 1번부터 200번까지 다 푼 다음에 답지 보고 채점하는 거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1번부터 뭐 5번까지 한 세트라고 하죠. 한 지문 있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풀었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답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 하나하나를 자습서에서 찾아보는 거야. 뭐 1번 자습서 어디에 있었네. 그러니까 찾아만 보면 여기서 상황을 과장해서 해학적 웃음을 유발한다. 이건 요 장면이었구나. 토속적 방언 향토적 분위기 나타내는 거. 자습서 몇 페이지 있었네. 요 부분에 있었네. 그런 식으로 확인만 하라고. 적어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습서를 보면서 그 주변에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그 정도만 읽어보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작업을 했어. 그러면은 6번부터 10번까지도 풀고 이 작업을 또 하시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야?
1번부터 200번까지 풀면 똑같은 거 또 틀려요, 계속.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린다고. 왜 굳이 1번부터 5번까지 봐가지고 내가 틀린 거 새로운 정보 뽑아냈어. 그러면은 다시는 안 틀릴 거 아니야. 왜 바보같이 똑같은 거 또 틀리냐고. 자습서를 안 봐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분석해서 푼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를 자습서에서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보셔라. 요런 식으로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잘 풀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셔야 되냐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집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글자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 끊어놨을까? 아니야. 글자 하나만 달라지잖아. 하나만 달라져도 선택지의 뜻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맞는 게 틀린 거가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맞는 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푸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 틀릴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쪼개서 끊어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선택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습서에서 다 찾아보기도 했고, 심지어 이 친구는 적어 놓기까지 했어. 훌륭한 친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었다고 했을 때 국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런 식의 흔적이 남아 있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1번에 정답 3번, 뭐 X 그렇게 써 있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200문제 이렇게 어떻게 다 풀죠? 처음에는 1번부터 한 10번까지 풀 때는 자습서 찾아봐야 되는 것도 많고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11번부터 풀면은 똑같은 거 또 나와요. 어차피 중학교 국어 다 똑같은 거 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처음에 조금 고생을 해두면 그 다음에는 속도가 매우 매우 빨리 붙는다.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빡빡빡 나니까 너무 재밌어요. 틀리지도 않고 다 아는 거고, 이거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네, 새로운 문제 없나, 어려운 문제 없나,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고생하셔야 돼요. 그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제 문제 분석식 풀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밑에 거 요거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분석식 풀이 요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요거랑 요거를 사실은 동시에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유형별 정리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1단원 현대시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A4 용지를 한 10장 정도 백지 하얀 거를 준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면은 1번 문제를 풀었어. 이거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유형이네. 첫 번째 장에다가 정리해놔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었어. 이거는 요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구나.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장. A4 세 번째 장엔 세 번째 유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6번을 풀었더니 얘랑 유형이 똑같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관련된 추가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야. 2번에서도 7번을 풀었더니 7번은 2번이랑 유형이 똑같아. 그럼 여기다가 또 내용들을 추가해 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원별로 6장, 7장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래. 10장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A4 10장씩 문제 유형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봤던 본본 문제예요. 본본 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지. 요거 다 푼 다음에 하는 건데, 자,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 물어봤죠.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를 우리가 A 유형이다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다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본다 해서 상황과장, 해학적 웃음, 토족적 방언, 향토적 분위기, 비속어 거친 표현, 대결 생생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은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무슨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물의 성격과 특징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 장인, 나, 구장, 뭉태, 점순이. 얘네들 성격 관련해가지고 쭉 정리할 수 있겠죠? B 유형은 인물의 성격과 특징이야. 장인, 나, 구장, 뭉태, 점순이 정리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에서 E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술상 특징 문제. 이걸 우리가 C 유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B, C, D, E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서술상의 이런 특징, 갈등을 압축적으로 요약한다, 과거 행적 보여준다, 객관적 묘사한다, 성격을 직접 제시한다, 내면적 독백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쭉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A4 종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D 유형이라고 합시다. 저 작품이 결말이 앞에 나오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역순행적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 하고 있죠? 이거 이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 네 번째 A4에다가는 요거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4 지금 4장 썼는데 되게 조금밖에 적은 거 없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었을 때는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제들 한번 봐보자고. 5번 보실게요. 5번. 뭐 물어보죠? 서술상의 특징 문제야. 아까 우리가 봤던 C 유형의 문제였죠. 거기다가 여기 밑에 있는 내용 추가하면 돼. 근데 대립과 갈등 중심, 사투리 비속어, 수시로 교체 이런 거 그대로 다 나왔었잖아. 그지? 아까 선택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몇 개 할 거 없어. 2개만 하면 돼. 그 다음에 6번 보실게요. 6번 같은 경우는 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2라는 문제로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가지고 정리할까요? 잘 보세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나, 점순이, 구장, 장인, 뭉태야. 이거 뭐 문제야? 인물들의 성격 물어보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B 유형의 문제였죠. 그러면은 B 적어놓은 A4 종이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만 추가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봤는데 여기서 추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야. 그냥 이건 그대로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볼게요. 자, 9번.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잖아. 아까 우리 C 유형으로 정리하기로 했잖아.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겠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잘 봤더니 점순 구장, 구장, 장인, 장인이죠?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B. 인물들의 성격과 사건, 인물 관련된 거 물어보는 거다.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봤더니 11번 봄이라는 배경 나왔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본 적이 없었잖아. 그러면은 봄이라는 배경 관련된 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스타일이었구나. 이 유형이다 해가지고 A4 새로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14번 한번 봐보실게요. 이것도 점순이 나, 장모님 나, 뭉태야. B 유형 인물 문제다. 인물 문제다. B 유형인데 인물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쭉 보고 추가할 거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봤더니 장모님은 아까 없었잖아. 장모님 하나만 그 A4 용지에다가 추가해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 정리를 이런 식으로 마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겠어? 뭐 1-1 단원과 관련해가지고 A4가 뭐 5장에서 많아야 10장 사이가 모아져 있겠죠. 그러면 모든 유형이 여기 안에다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 10장의 종이 안에 각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쭈르륵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처음에 여러분들 A4 한 장에다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 쭉 정리해 봤었잖아. 예측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A4 한 장에 이 10장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 정확히 맞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A4 용지 작업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정리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해요. A4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접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서술형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막 답을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채점을 하겠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서술형 정리 A4 용지 한 장에다가 뭘 적냐? 첫 번째, 문제 번호만 적어요. 무슨 뭐 내신 교재 뭐 58페이지 아니면 132번 문제 번호만 적어도 돼.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뭐 쓰시는 거야? 모범 답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돼요. 쓰시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쭉 문제를 풀어. 그러다가 서술형 문제가 또 나왔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182번 문제 여기다가 모범 답안만 쭉 쓰시면 돼. 그러면은 이 A4 용지 한 장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들의 모범 답안만 써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 이것만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서술형의 답안을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괜히 선생님이 처음 보는 서술형 답안 만들었다가 이의제기 들어오면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시냐면은 쭉 서술형 문제들을 보면서 모범 답안을 보면서 답을 하나 골라. 근데 그거를 생각나기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뭔지 잘 몰라도 돼. 그냥 모범 답안 몇 개만 외워두고 있으면은 서술형은 무조건 다 맞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 서술형 문제가 몇 개인데 이거 언제 다 적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 단원에 서술형 모범 답안이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많아야 10개예요. 그거 돌려쓰고 돌려쓰고 돌려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이제 이런 깨달음들이 조금 보일 겁니다. 약간 이런 이제 인사이트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이걸 시켰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서술형 종이 A4 한 장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수 정리 노트. 실수 정리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실수한 게 있을 거냐. 얘는 별도의 A4 한 장 쓰셔도 되고 또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서술형 모범답안 뒷장에다가 실수 쓰는 거야. 이때 틀렸던 거 실수 하나씩 쌓으시면 돼요. 나는 뭐 가나다를 고르는 건데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골라놓고 선택지어에서는 디귿을 골라버렸다. 이런 실수를 그냥 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나는 이런 거를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걸 했다. 또는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옳은 거를 골라버렸다. 또는 나에 관한 문제를 쓰라 그랬는데 점순이에 대해서 뭐 답안지를 썼다. 그런 식으로 문장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쭉 써놓고 읽어보시면 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7번째 단계에서는요.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시고요. 문제 유형별로 정리하고 서술형 정리하고 실수 정리하고 요거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 거를 보면서 내가 옆에서 또 하나하나 찝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요거 3가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건, 키워드, 맞춤법 요거 3가지는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즉 서술형 문제를 보자마자 조건, 키워드, 맞춤법, 조건, 키워드, 맞춤법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린 다음에 하라고. 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 풀었잖아. 그치? 답안지 있을 거 아니야. 이거가 문제에 나온 조건이랑 맞는지 체크해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 단어들이 하나하나 있는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뭐 이런 게 키워드일 거 아니야. 그 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마지막 맞춤법 체크하시는데 마지막에 점 찍었는지까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서술형 풀 때는 조건 키워드 맞춤법, 조건 키워드 맞춤법 요거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답지 쓴 다음에 이걸로 스스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셔라. 요거 이제 중요한 꿀팁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8번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추가 자료 학습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추가 자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자습서처럼 정리되어 있는 스타일, 공부할 거가 있는 게 있을 거고 추가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거 자습서 같은 종류의 그런 자료들은 읽고 자습서에다가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멍 뚫고 외우시면 되겠죠. 추가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되겠죠. 아마 선생님이 뭐 출판사 프린트 문제 그리고 뭐 내신 교재 문제들 뭐 그 정도는 줄 거예요. 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뭐 지도서라는 거를 줄 건데 이건 이제 공부 많이 하신 친구들은 줄 거고 요 정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 때 해야 되는 게 얼만큼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거 4개 평소에 하시고요. 학습 영상 공부하고 자습서에 추가하시고 A4 용지에다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 적어 놓기. 한 다음에 문제 풀 때 분석하면서 풀어야 돼. 문제 유형별 정리도 해야 돼. 서술형도 정리하고 실수도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추가 자료도 학습해야 돼. 이거 시간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려요.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데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공부 속도가 어떻게 될까? 공부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야.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야. 왜? 자습서를 공부 잘한 친구들은요, 문제 풀 때 한 개도 안 틀려. 많이 틀려야 한두 개씩밖에 안 틀려. 200개 풀었을 때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는 게 정상이라고. 자습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200개를 풀었을 때 3개, 4개밖에 안 틀려. 그러면은 문제 분석식 풀이할 때도 그냥 다 쭉쭉쭉쭉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문제 유형별 정리하는데 시간 조금 쓰고 서술형 실수 끝났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 문제로 뭐 400개를 더 줬어. 이거 할 때 정리할 거 있을까? 추가할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 또야. 똑같은 거 또 하고 말만 조금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A4 정리한 거에다가 400문제를 더 풀어도 추가할 게 없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 내가 공부를 조금 많이 했구나. 그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공부할 거 되게 많거든요. 하세요. 하셔야 돼요. 원래 공부가 쉬운 게 아니야.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를 다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국어만 말했잖아. 다른 과목도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과목을 이렇게 다 하시는 게 고등학교 내신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3학년들이라면 이제 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최종 마무리 학습인데요. 최종 마무리 학습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있을 거야. 첫 번째, 자습서. 근데 자습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은 수업 필기된 거,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거, 그리고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추가 자료 공부하면서 했던 거. 덕지덕지 다 붙어 있겠죠? 포스트잇이라든가 아니면 필기를 통해서 다 붙어 있을 거야.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 구멍이 뚫려 있을 거야. 컴사라든가 아니면 화이트 테이프, 그런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구멍이 뚫려 있을 거야. 자습서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다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100% 술술술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읽었을 거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4 용지가 한 장 있을 거야. A4 용지 한 장. 이거 같은 경우 한 장만 있어. 사실은 요약 정리한 거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5장에서 7장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데 최종 마지막에 있는 장을 보면은 어떤 게 진짜 핵심인 건가?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쭈르르르륵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친구한테만 보여줘도 걔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유형별로 정리한 것들이 있을 거야. A4. 단원별로 문제 유형별 A4 정리한 게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주요 내용이랑 선택지들 같은 게 적혀 있겠죠. 이런 종이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서술형 모범 답안 종이가 있을 거야. 5번 실수 적어 놓은 종이가 있을 거야. 요거 5가지가 여러분들의 손에 남아 있으셔야 돼요. 뭐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미 너덜너덜해가지고 다 너덜너덜하게 다 풀었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얘로 산화한 거잖아. 얘로 딱 요약 정리된 거고 됐으니까 필요가 없고 얘네가 남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최종 마무리 학습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요. 여기 있는 거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읽을 때 시험 기간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이거를 10번 읽어? 소용없어요. 이걸 언제 읽느냐? 최대한 빨리 이거를 끝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최소 1회씩 해가지고 4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자료 같은 경우를 선생님 제가 100번 볼게요. 하루 동안에 100번 보는 거랑 4주 동안에 한 번 보는 거랑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가 더 기억이 잘 나요. 진짜예요. 4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총 4번 보잖아? 하루 100번 보잖아? 이쪽이 더 기억이 훨씬 더 잘 나. 이쪽이 우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의 스팬, 기간을 조금 늘려주셔야 된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습서 정리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다. 아무튼 최종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저거 5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야.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거죠. 아, 내가 몇 퍼센트 외웠지? 이거 몇 프로 다 알고 있지? 그냥 툭 물어봤을 때, 자습서 요 페이지에는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9번이다.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요. 학원에서 시킨 거 다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 있다고, 학원에서 이거 하라 그랬고, 이거 하라 그랬고, 이거 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테스트까지 통과했어요. 너 시험 잘 볼까? 몰라요. 이거는 학원에서 시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킨 거를 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 잘 봐? 상관없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상관성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내가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 부족하면 공부를 더 할까 말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이 과목 공부가 충분한가 부족한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 몇 프로가 기억나는가라고. 이거는 너네가 스스로 해야 돼. 선생님이 이거를 다 체크해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몇 프로 기억나는가 체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야. 뭐 하나라도 걸리라고. 그런데 그거는 비효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서를 쭉 읽었어. 그럼 내가 이거는 외웠는데 이거는 못 외웠어. 그럼 여기 공부 더 해야지. 이거 너네가 스스로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야. 이걸 못해서.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다니는 거란 말이야. 또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 크잖아. 애들이 많잖아. 이거 한 명 한 명 다 해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주는데 엄청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다 지옥이란 말이야. 비효율이라고요. 제일 효율적인 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자습서를 봐. 난 이건 알아. 난 이건 모르고 이건 알고 이건 몰라. 몰라. 이거를 딱 봤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를 공부해. 그래서 자습서에서 알고 아는데 요건 모르고 또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다음엔 요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더니 내가 이제 다 알아. 아, 그럼 나는 국어 시험 잘 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시킨 거 다 했고 학원에서 무슨 뭐 마지막 테스트 통과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너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멍 뚫고 자습서 내가 구멍 뚫으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야. 내가 여기 구멍 뚫어놨는데 다 외웠어. 다 아는 거야. 구멍 뚫어놨는데 잘 몰랐어.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뭐 시키는 거 다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이 과목 공부가 몇 프로 정도 끝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선생님이 시킨 거 50% 했으니까 저 공부 50%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바보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킨 거는 50% 정도 했는데 제가 제 공부 상태를 돌이켜봤더니 한 7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킨 거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스스로 말하라고요. 또는 선생님이 시킨 거를 제가 80%까지 다 끝냈는데 제 공부 상태가 3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이거 안 하고요. 그 앞쪽에 가가지고 자습서 외우는 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학원 다닐 거야? 고등학교 때 바빠서 학원 못 다녀요. 많아야 한 과목, 두 과목밖에 못 다녀.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아무도 이런 거 말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우당탕탕 하냐고 고생을 많이 했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자습서의 내용 중 몇 프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시험 기간 때 핵심 질문이고 맨날 이거를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어야 돼. 나 몇 프로 기억하고 있지? 한번 기억나나? 한번 해볼까? 어쩌고저쩌고. 그래, 기억났어. 왜냐면 아까는 내가 100%였는데 지금 시간 지나면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돼.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복습 한번 해보는 거야. 뭐 배웠지? 아, 기억 안 나네? 그러면은 자다가 침대에서 뛰어나가지고 한번 또 보는 거야. 아, 그래, 이거였어. 자, 다 외웠지? 이제 그러고 잠드는 거라고. 그래서 뭐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보다 딱 한 개만 더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기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한 개 더 있었죠. 마지막 10번. 킬러 문제 탐구하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셨어. 그럼 이제 재밌는 거를 목격하실 수가 있을 거야. 시험 기간이 이제 그러니까 뭐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돼.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습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한 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2주 전부터 공부 안 하고 자습서 들고 서로 뭐가 나올지 토론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네가 전교 1, 2, 3, 4, 5등이구나. 왜 그러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2주 전에 남들이 시험 전날까지 해야 되는 공부를 미리 다 끝낸 친구야. 이미 다 자습서 정리해놨고, 이미 다 자습서 외워놨고, 문제 다 풀어놨고, 서술형 실수까지 다 끝내놓은 거야. 그거를 완벽하게 다 외웠어. 더 이상 외울 게 없어. 시간이 남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서로 탐구하고, 고민해보고,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보고, 서로 생각해보는 거야. 의견을 교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역사 관련해가지고 맨날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친구들 있잖아. 야, 이거 뭐게? 이거 뭐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거랑은 다른 거고 이미 다 외워있는 상태에서 자습서에도 없고 그리고 뭐 평가 문제집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뭘까? 하나하나 탐구해 보는 거야.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에서 두 개, 많으면은 뭐 절반이 킬러일 수도 있어요. 킬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못 맞추게 한다는 거야. 자습서를 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는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무조건 있다고. 그러면은 기본 문제들을 다 맞추는 거는 기본이고요. 얘네들까지도 맞추는 게 맞잖아.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맞춰요? 자습서 100번 읽으면 돼요?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한대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5등까지는 항상 시험 기간 한 일주일 전쯤부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해요. 정보 교환도 하고, 너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줬어?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약간 영감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문제도 뽑아보고, 뭐 예상 문제도 뽑아보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일부러 가가지고 질문을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막 물어봐. 그러다가 선생님의 실수로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를 흘려버렸네. 그렇게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흘리게 만드는 방법. 뭐 답을 말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아이디어를 뭔가 훔치려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전국 킬러 문제들도 다 풀어보고. 아무튼 요 단계는요,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앞에 9단계까지를 미리미리 끝내놓고 10번 단계를 오래오래 한다. 그냥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전교권 친구들은 막 노닥거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가 끝나 있는 거야. 남들이 시험 전날까지 해가지고 겨우 끝낼 공부를 1주, 2주 전에 끝내놓고 여유 부리는 게 아니라 애쓰고 있는 거라고요. 탐구하고 있는 거라고. 아무튼 이런 게 최상위권의 시험 대비 기간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시험 공부 마무리, 뭐 자습서, A4 한 장 요약, 문제 유형별 정리, 서술형 실수 정리, 그 다음에 이거 다 구멍 뚫고 외우는 것까지. 이거를 안 된 상태에서 탐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런 애들은 안 껴줘요. 이 친구들이 딱 질문 한번 하잖아. 너 이거 얼만큼 알고 있어? 딱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 수준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 토론에 끼면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거든.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평소 학기 중에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학교 수업 필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마다 질문해 주시고 안 되면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놨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질문하시기 해주시고요. 필기 내용이랑 질문 답변 자습서에다가 정리하셔야 돼요. 프린트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고 자습서 집에 가서 공부하셨는데 필기랑 이런 거 저 다 적어놨잖아. 그것도 읽고 본문도 읽고 주변 텍스트도 읽는데 국어사전 쓰셔야 되고요. 따로 정리하고 싶은 거는 포스트잇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이랑 주변 텍스트 필기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회독을 해주시고 이거는 주 1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멍 뚫어서 암기하는 거 이거가 평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이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시작 후 뭐 2주에서 4주 정도 있는데 뭐 학습 영상 올라가 있으면은 그거 보시고 자습서에 추가하신 다음에 이것 마찬가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A4 한쪽에다가 시험에 나올 거 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여러 번 하셔야 되겠고 문제 풀 때 분석하시면서 풀고 자습서 확인하시면서 풀고 유형별 정리하시고 서술형 정리, 실수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A4 쭈루룩 있겠죠? 여기다가 추가 자료 더 공부하고 마무리 학습 위에서 공부했던 거를 그냥 주 1회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뭘 한다고? 기억나는 양, 기억률 몇 프로인지 기억률 100%로 맞추는 거. 100%는 쉽지 않고 한 95% 정도까지만 맞춰보세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상위권이라면은 요거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난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하시고 뭐 자료 더 찾아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 또 해서 또 하고 또 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뽑아내 보시고 그거 하는 거. 이렇게 10가지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미친 선생님아 이걸 어떻게 다 해?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 맞아요. 공부 쉬운 거 아니고요.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 10개 하라 그랬잖아. 전국에 이거 다 하는 사람 몇 명 될까? 3,000명 안 된다니까. 3,000명? 한 학년에 뭐 30만, 40만 정도 되죠. 그 중에 1%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극소수에 들 수 있는 사람이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요.
또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당연히 시험 기간 때 전부 다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괜찮아요. 도전하시면 되는 거고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랬는데 그 다음번엔 조금만 더 해봐야지 성장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하지만 어쨌거나 시험 기간에 이상적인 모델, 내가 내신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이상적인 모델은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마 최소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최소한이고 여기다가 더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막하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된다? 시간 계획표를 짜시면 됩니다. 시간 계획표를 잘 짜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압도적이고 해야 할 게 많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다 해? 할 때 여러분들이 아하, 어떻게 하면 되지? 시간 계획표를 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게 답이거든. 압도적으로 할 일이 많아. 시간은 압도적으로 부족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시간 계획표를 잘 짜서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이랑 시간 계획표 짜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 과목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전 과목 다 시간 계획표도 만들고 그거 해내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신 국어 대비 시간 계획 판단표라는 거를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받으시고 뭐 출판사 쓰시고 시험 범위 몇 페이지까지 쓰시고 뭐 학년 이름 쓰시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목록에다가는 뭐 쓰는 거냐면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교과서 쓰시고 뭐 분량 같은 경우는 뭐 110 페이지 110부터 180까지니까 총 뭐 70페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습서 있을 거 아니야. 자습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이지 적어주시면 되겠고 문제집 같은 경우도 제가 줄 문제집이 뭐 학원 내신 교재 드릴 거고 뭐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출판사 문제 제가 드릴 거거든요. 출판사 문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 문제집이라든가 제가 중간중간에 더 드릴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분량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자료가 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여기다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미리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계획을 하기 전에 뒤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 행동 판단, 목표 도달 수준 판단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뭘 쓰는 거냐면은 이제 D-Day가 됐어. 이날이 D-Day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뭐 쓰는 거냐면은 목표 도달 수준을 먼저 쓸 거야. 요때 나의 공부 수준은 어때? 자습서는 몇 프로 외웠어? A4 용지 정리한 거 몇 프로 외웠어? 서술형 얼만큼 외웠어?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이게 목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요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험 전날에 뭐뭐 할 거야? 행동들을 쓰세요. 첫 번째, 뭐 자습서를 읽겠죠. 자습서 1회독 하시겠고 그 다음에 A4 정리한 것도 1회독 하시겠죠. 그 다음에 뭐 서술형도 1회독 이런 거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내가 이거 시험 전날에 5번만 읽었어. 그러면은 다음날 내가 이거 잘할까? 부족하겠죠. 시험 전날은 몇 번씩 읽어야 돼? 한 번씩이면 부족하겠구나. 어떻게 할래? 3회독씩 해야지. 3회독씩 해야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가셔도 돼요.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공부. 일단은 내가 평상시에 한 공부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진도 나간 부분까지 자습서 점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 있어.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영상으로 미리 공부하고 자습서 자료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까지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뭘 할 거야? A4 용지에다가 정리하는 거 할 거야. A4 용지 한 장 정리하는 거. 이거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언제까지 할 거야? 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D-27일까지 완료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게 쭉 있겠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건 언제까지 할 거야? D-21일까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돼요. 근데 목표 수준 도달선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중간에 이거를 칠해놔. 자, 내가 27일까지 요거 한다고 했어.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기본적인 공부를 어디까지 끝내놓기 위해서 하는 거다. 목표를 적어 놓는 거야. 21일 날 내가 문제 풀고 할 거 아니야. 왜 하는 거야? 아, 문제에서 내신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A4에다가 옮겨 적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이게 목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들까지 적어주면서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공부 계획을 세워보세요.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상 소요 시간도 적고요.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다는 거야. 이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쭉쭉쭉쭉 달겠죠? 했어.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 내가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어?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으시겠죠? 당연히 이것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한번 봐봤는데 망하기도 해보고 잘하기도 해보고 하셔야 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 2, 3, 4, 5, 6, 7번 있겠죠? 얘네들을 이제 월간 계획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뭐 날짜 쓰겠지. 뭐 2, 3, 4 해가지고 이날이 시험이다. 그러면은 뭐 1, 2, 3, 4, 5, 6, 7 쭉 날짜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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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기 다 분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이거 지키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했었는데 계획을 잘 못 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작 공부는 잘할 줄 아시는데 계획이 말려서 특히 어떤 게 말려? 뭐 학원에서 해주는 거 하다가 다른 과목 하는 시간이 부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국어를 하다가 영어를 못하거나 아니 국영수는 학원 다니니까 다 하더라고. 사탐이나 과탐을 말아먹든가 아니 뭐 한자나 기가를 포기하시든가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시험 보기 전에 4주쯤 전에 이거를 제가 나눠 드릴 거고 이거를 먼저 잘 짜셔야 돼요. 이거 짜신 다음에 저랑 같이 고쳐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 나눠보면서 수정하셔서 여러 번 하실 거야. 이거를 다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는 거. 물론 시험 기간 때 영어랑 수학 학원에서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역사, 사회, 과학, 기타가 뭐 해야 할 거 되게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있어. 그거를 내가 몇 프로 외워놨지? 몇 개는 기억나고 몇 개는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는 게 뭐니까? 이거 외워야지? 다 외웠다. 그러면은 나는 시험 잘 보겠구나. 선생님이 주는 거 안 해도 되겠구나. 누가 판단하라고? 직접 판단하시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한 300가지 돼. 그러면 그거 다 외우는 능력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오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계획도 짜보고 미리 시간 계획도 짜보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시면서 내 능력과 분수를 알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시간 계획을 세워서 이 쉽지 않은 내신 공부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못 믿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고등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내신 공부를 하나
뭐 그런 자료들 같은 거 아니면 수기들 같은 거 이 더보기 링크에다가 조금 몇 개 첨부할 테니까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건지 여러분들 겁주는 건지 아니면은 장난치는 건지 내가 여러분한테 뻥치는 걸 수 있잖아. 아, 못 믿더라고. 진짜로. 아, 이렇게 나 공부했다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무운을 빌게요.